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계준입니다. 다시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우선 국내는 코로나 공포에서 좀 빠져나왔고, 세계도 코로나 공포의 피크에서는 조금은 피크에서는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이후의 후폭풍,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서의 경기 침체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또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공포와 겹치면서 지나치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급격한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죠.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하락이 있으니까. 오늘 오늘 이전에 종가 기준으로 5% 이상 변동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세계 증시, 특히 선진국 시장들 10%까지 10% 넘는 변동성도 나타났었어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다우지수도 뭐5% 이상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이번 국면에서 독일까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독일 역시도 5% 이상의 등락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는 5% 이상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유독 8%가 넘는 급락세.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모든 증시를 통틀었을 때 국내 증시가 유독 더 많이 하락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관련돼서 시장에 떠도는 이런저런 뭐 선물 시장 포지션들, 파생 시장 포지션들, 그리고 그 밖에 미국의 어떤 인사들이 떠드는 얘기들, 국내에서의 젊은 층에서 나타난 코로나의 확진에 대한 우려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딱 중점은 딱 하나예요. 금융시장 불안. 어디서 시작되는 환율, 달러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항상 달러화 수요가 있어요. 달러화 수요가 항상 많아요. 수출 중점이다 보니까 큰 회사들에서의 달러화 수요가 많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인 위기 관리가 나타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으로 달러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거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 달러화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달러화 현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을 이용한 악의적인 시장의 루머들. 사실 이거는 미국하고 달러화 수합을 체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해결이 될 문제고, 정부 당국에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도 발벗고 나서지 않고 있는 건데, 이것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의 숏 포지션, 그러니까
파생 시장을 통해서 매도 공격을 하고 있는 세력들의 악의적인 루머들일 수 있어요. 제2금융위기가 온다. 외환위기. 외환위기가 온다. 그리고 무슨 수합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환수합에 대한 거부를 했다. 여기서 노리는 것은 환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숏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공격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노림수들로 루머가 돌아간다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할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공매도든 뭐 대차 거래든 정당한 금융 거래예요. 우리가 정당한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하자고 룰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룰을 건드는 건 제가 볼 때 장기적인 금융 신뢰도를 따진데 안 좋아요. 이미 정해놓은 룰들에 대해선 건들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룰을 어기는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해야지 된다는 거죠.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뉴스들에 대해서 퍼뜨리고 다니는 세력들에 대해서 총동원해서, 인력 총동원해서 색출해서 빠르게 처단해야지 돼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항상 금융시장들 루머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루머 퍼지자마자 터뜨린 존재들 빨리 파악을 해서 바로 구속시키고 수사하고 구속 수사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게 더 급해요. 이럴 때마다 공매도 금지? 그럼 공매도 금지했으면은 왜 지금 시장이 오늘 133포인트가 하락을 해요? 아무 효과 없는 대책들 할 필요가 없어요. 룰을 만들어 놨으면 어떤 위기 상황이든 최대한 그 룰을 안 건드려야지 되고, 정말 그 룰을 어기는 시장 조작 세력이라든지 시장에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세력들을 빨리 색출해서 처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실제로 위기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들 급격하게 공포에 질려서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 그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이코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은 달러화 자산으로 회귀를 하게 되죠. 국내 주식을 매입하는 순간 원화 자산이 되죠. 원화 표기 자산이 되는데, 이것을 달러화로 바꾸게 되면 달러화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원화 가치 하락, 달러화 가치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 환율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장이 올라가면 이 리스크는 바로 해소가 되고 선순환 구조가 돌아오겠죠.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급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급격하게 쏠립니다. 그러면 환율 상황을 본다면 환율은 더 빠르게 안정이 될 거고, 오히려 왜냐하면 그동안 경쟁적으로 달러화 매입에 나섰던 부분들이 손실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해칭하기 위한 외환 거래가 급격하게 나타나서 환율이 먼저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어디로 옮겨 오겠나? 그건 바로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바로 옮겨 오는 거죠. 그럼 코스피 지수도 당장 급격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투기적 공격까지, 환율 시장을 통한 투기적 공격까지 넘어왔다면 극도의 흐름들은 다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이 저점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뉴욕 증시 흐름이 야간에 어떻게 될지가 더 관건이긴 하지만 자, 시장에서 어떤 반등 시도 또는 하락세가 진전되거나 공포 국면이 안정되는 흐름이 관찰이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의 이번 하락분,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것을 통한 전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바로 해소가 된다는 거죠. 다른 부분은 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오늘 하락의 중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우선 너무 큰 흐름이 깨졌다는 점이 안타깝죠. 너무 큰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상 최고치 2600선을 돌파하고 가는 시기는 생각보다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보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있어야지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예요. 그런데 당장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보자고요. 우리나라도 최악의 공포를 겪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통제를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마스크 사러 그리고 마트 한번 가보세요. 일주일 전하고 전혀 달라요. 일부 인기 있는 마트들은 차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요. 마스크 쓰고 할 거 다 하고 다녀요. 그리고 사실 젊은 층들은 큰 공포 안 느끼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 공포 심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거는 1년 동안의 침체, 2년 동안의 침체인데 실질적으로 이 공포는요, 한 달 이상 갈 수 없어요. 한 달 이상 가지 않을 거고, 유럽과 미국에서 현재 느끼고 있는 이 공포는 한 달 절대 안 가요.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소비 심리부터 해서 경제활동 마비되는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1년, 2년 안 간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전 세계에서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3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예요. 전 세계 독감 사망자 수가 매년 3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 수가 8,000명 정도예요. 전 세계 총 사망자 수가 8,000명 정도예요. 올해 최대, 아주 최악, 정말 최악으로 봤을 때 10만 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는 조금씩 알아갈 거고, 팬데믹에 대한 공포도 빠르게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로 회복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기술적으로 봤을 땐 큰 틀이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언제 회복하나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훨씬 짧은 순간에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빠르면 2분기 안에 2분기 중에 2000선 회복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나아간다면 이것이 너무 과장된 공포였고 오히려 이번에 한국의 의료기술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들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 너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한국은 그 부분의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전세가 싹 바뀌어버릴 가능성도 지금은 존재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연중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하반기에 2500선을 갈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포 국면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개잡주들, 실적도 안 좋고 단순히 그냥 테마발로만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야 자르고 가도 무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면 구태여 지금 상태에서 손해보면서 투매한다? 바보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다음 주 본격적인 급반등세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강조드려요. 다음 주 시장, 국내 주식시장은 급반등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승 종목 수는 확산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쏠려서 탄력적인 종목들은 적고 한 4, 5% 구간 아니면은 7, 8%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괜히 갭으로 떠서 움직이는데 올라가는 종목 따라다니고 이거는 오히려 트레이딩성은 약하다고 보고, 그럼 트레이딩성은 다음 주 어떤 쪽으로 가야지 되느냐? 자, 추천 종목입니다. ETF예요. ETF. 아무래도 코스닥이 더 탄력적이겠죠.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오늘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내일도 시장이 흔들리면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회라는 거죠. 그럴 때 좀 이제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 상승 방향성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사서 모으세요. 분할로 계속 들어가세요. 너 언제 오르나 보자. 너 언제 오를 거다. 넌 분명히 오를 거야. 다음 주 분명히 급등 몇 차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모으세요. 그게 전략입니다. 자, 오늘 최악의 하락이 국내 주시장이 나타나서 모두 마음 안 좋고 다 손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원인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철저하게 짜고 대응한다면 바로 수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요. 자, 다 왔습니다. 다 왔다는 얘기 시황에서 오늘 처음으로 드려요. 이제는 정말 힘내서 집중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 웃으면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